자, 이번 시간은 거기 18페이지 우리 보도록 하죠. 자, 18페이지도 이번 시간도 뭐예요? 영어의 정의 2로 한번 우리가 한번 정해 보자고요. 자, 영어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페이지 18페이지. 전 시간에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자, 지적 정량의 개념을 잡았고, 대표적으로 지적 확정 정량, 지적 재조사 정량,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과 관련돼서 지적 소관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대해서 배웠고, 연속 지적도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18페이지 20호라는 게 있어요. 호.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를 잡았죠? 토지의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라는 것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바로 사실이다. 그렇죠, 사실. 자, 법학에서 표시라는 것은 사실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법과 연결되면 대표적으로 여기에다 토지의 표시의 등기,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사실의 등기로 연결되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부 등기라는 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표제부 등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실의 등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법학에서 토지의 표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구성 요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지적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적의 3요소. 자, 지적의 3요소는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공부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토지, 지적 공부 등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등록 단위를 붙이면 대표적으로 필지라는 단어가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필지. 자, 필지죠. 여기에 이제 뭐예요? 여기에 이제 몇 필지다? 한 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한 필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 소재라는 게 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소재 369 바로 지번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대라는 게 바로 지목이 됐었죠. 자, 지번은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고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경계를 우리가 암시했죠. 자, 사람이 갖다 대면 집에 대한 울타리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성 요소가 뭐냐? 바로 면적, 가족에 해당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 경계점, 좌표라는 게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이걸 뭐라고 그런다?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라고 그런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우리가 지정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발 좀 첫자 따지 마세요. 첫자 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뭐 이렇게 소지, 지경, 면자 이렇게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통 강사들은 이제 이렇게 따죠. 소지, 지, 면, 경자라고 외우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암기를 하더라도 모든 게 이해가 수반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 암기는 영어는 문제 접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를 수반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우리가 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소재를 지칭하고 369를 지번을 지칭하고 그 다음에 대를 지목. 지목은 우리가 아주 자세히 배울 거예요. 28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경계, 면적, 좌표. 그래서 토지의 표시사항은 6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기본서 18페이지 20호를 봐봐요. 토지의 표시. 이제 키워드를 잡아야 되겠죠. 자, 소재 흥강편 쳐놓고 노란 걸로 노란 흥강편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토지의 표시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라는 개념을 잡아줬으니까 요게 뭉치면 뭐예요? 이제 필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필지라는 것은 바로 토지의 등록 단위가 바로 뭐다? 필지. 그래서 21호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필지라는 개념적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필지.
자, 필지라는 것은 거기에다 밑줄을 딱 놔요. 토지 등록 단위가 뭐라고 그런다? 필지라고 그런다. 자, 필지란 토지의 등록 단위. 자, 필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으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죠? 필지라는 걸 의미를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필지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번, 소재라는 개념은 별다른 개념이 없겠죠. 그래서 지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지번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자, 지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보죠. 자, 지적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지적의 3요소. 자꾸 반복합니다. 반복.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 OT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공시법령을 어떻게 치고 나갈 건가. 우리가 안전하서나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반복. 그래서 안전하서나 반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로 했어요. 중지라고 그래서 가고 가는 중에 자, 깨닫게 되고 자, 중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각 행하고 행하는 중에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라는 거 몇 번을 반복했어요? 3번을 반복했죠. 적어도 우리 최소한 3번을 반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의 범위가 바로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은 이걸 촬영함으로써 자, 3번은 반복이 돼야 돼. 그러면 요 정도 돼야 돼. 예상을. 야, 저 선생님이 자, 첫 번째 강의를 찍어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말이 나와야 된다. 뭐가 다음에 말이 나와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강의를 들어가야 돼. 첫 번째는 궁금하죠. 자, 지겨울처럼 자,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우리가 강의를 반복을 우리가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강의가 자꾸 업데이트가 되면 나름대로 또 반복의 의미에서 잠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걸 또 한 번 촬영함으로써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해준다면 오히려 그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뭐든지 단가나야 단가나, 기반서도 단가나, 예약집도 단가나, 강사도 단가나를 시켜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안전하서나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 애로워도 슬퍼도 울면 안 돼요. 왜 울면 안 돼요? 우리는 캔디가 아니라 콩나물이니까. 콩나물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물을 주면 물은 빠지지만 어때요? 물기는 쑥쑥 자라고 있다라는 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듣다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서는 안 돼요. 절대 울어서는 안 됩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콩나물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적의 3요소 지금 귀에 딱지가 박혀야 돼요. 지적의 3요소란 대표적으로 토지와 대표적으로 지적 공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라는 게 있어. 등록이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돼요. 여기에 이제 2필지가 되죠. 그러면 369와 369의 1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번이야, 지번. 자, 지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에 해당된다라고 그랬어요. 지번이라는 거는 이 토지에 뭘 붙여놔요? 번호를 붙여놓는다. 그러면 자, 지번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요리를 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적공비에 등록한 번호가 바로 지번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나타나고요. 그러면 거기 자 22호와 관련돼서 지번이란 그러면 벌써 지적공비에 등록한 번호 이렇게 밑줄을 딱 놔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여기 뭐냐? 지번이다. 여기 뭐냐? 지번이다. 지번이란 지적공비에 등록한 번호가 지번이다. 여기 뭐냐? 그러면 이제 본번이 됩니다. 근본 본자 써서 본번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본번이네. 본번. 요거는 본번이다. 요거는 이제 부번이네. 따라다닌다 해서 부번이라고 그래. 자, 본번과 부번은 다시로 표시하지만 뭐로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한번 동기부여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번은 본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네. 자, 탁구를 한 사람이 쳐요. 탁탁 치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단식이라는 거네. 그러면 단식 지번이라는 거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걸 대표적으로 복식 지번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번은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네. 여기에 대해서 또 지번의 표기라는 거 있네. 지번의 표기. 지번의 표기는 나란히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란히 돼 있다. 그래서 행식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지번의 표기는 무슨 식을 채택하고 있다. 행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혼합복식도 있느냐? 혼합복식도 있죠. 그러면 지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이러면 X가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 앞에는 지번 앞에 지번지가 아니라 지번 앞에 산자로 표기해준다. 그래서 지번의 기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배웠고,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지번이다. 지번의 개념을 우리가 확보해 두셔야죠. 자,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부수적 개념들을 또 하나 잡아놔야 돼. 바로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지번의 부여 단위는 자, 개념적 요소가 세 군데가 있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자, 지번 부여 지역과 관련돼서 가장 중심키는 일단 여기에다 이제 빨간 걸로 동리 이렇게 행강편을 딱 줘놓고요. 자, 동리라는 것은 이렇게 써놔요. 면 이름은 틀려요. 동리다. 동리. 자, 그렇다면 이제 지번 부여지역에서 가장 중심키는 동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잘라놔요. 단위지역,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이제 정리 정돈을 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준하는 지역. 일단 이 이에 준하는 지역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 다음에 종로 1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에 준하는 지역이 뭐냐? 대표적으로 종로 1가를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로 1가는 동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우리 행정구역 말단은 동리로 결정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로 1가가 대표적인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위 지역은 어디에 써먹어야 되느냐? 단위 지역은 이렇게 동리 쪽에다 화살표 해놔요. 그러면 이제 정리 정돈이 조금 돼가네요. 자, 동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봅시다. 이 단위 지역이 바로 동리라는 법적 성질을 우리가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구로동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리봉동이 있어. 가리봉동. 자, 구로동과 관련돼서 그러면 구로 1동이라는 게 있고 쭉 나가죠. 여기는 가리봉 1동이라는 게 있어. 가리봉 1동 이렇게 이제 쭉 나가겠죠. 그러면 이 구로동과 구로 1동의 의미가 약간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구로동이라는 것은 뭐냐? 구로동 단위 지역이야. 그러면 이때 구로동은 뭐예요? 법정동이라고 그래요. 법정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로 1동, 구로 2동. 요건 이제 행정구역으로 나눠놓는 거. 이걸 바로 뭐냐? 이걸 행정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동리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하나를 강의했으면 우리 더 배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면 자, 우리 27회 때도 다수 합격이 우리가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 이제 뭡니까? 우리 28회 때는 우리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볼게요. 뭐 할까요? 우리 이제 번개팅을 한번 해봅시다. 합격자든 합격자가 아니든 우리 28회 때 합격했을 때 그래서 합격자 모임을 우리 번개팅을 한번 건의해봅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약간의 소통.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얼굴은 보고 있지만 뭐예요? 나름대로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나름대로 어떤 분 형님, 누님들 우리가 네 종류가 있겠죠.
형님, 누님들 아니면 여동생, 남동생들이 아마 더 배운 회원 여러분 4가지 분류 형태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합격하면 우리 28회 되는 합격자 모임 번개팅을 우리가 한번 주선해 볼게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 28회 때 합격자 모임을 위해서 우리 마르고 닳도록 우리 동해물가 있잖아요. 마르고 닳도록 우리 이제 애국가 부르듯이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한번 우리 합격하는 날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느냐? 그거는 이제 뭡니까? 거기 우리 번개팅이라는 게 있죠. 요즘 카카오톡. 처음에 까똑 그러길래 카카오톡. 우리 이제 나름대로 우리 이제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모임들을 가져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체를 봐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그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 여러 가지 실무에서 다수 선생님들이 우리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윈윈하자라는 것 얼마나 좋은 뜻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번개팅을 한번 제가 주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구로동이 바로 법정 동의가 되고요. 구로동에서 모입시다 그러면 이제 구로동 그러면 법정 동의고 구로 1동 행정 편의상 나누는 걸 행정 동의라고 그래. 그러면 봐봐요. 그럼 벌써 우리 이제 여기 있는 분들과 우리 이제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리봉동이라고 안 넣네요. 법정 동의 됩니다. 가리봉 1동이 무슨 동의다? 바로 행정 동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동의의 법적 성질은 구로동 단위지역이야. 구로동 단위지역. 그러면 이때의 동의는 행정 동의가 아니라 대표적인 법정 동의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지번 부여 지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 정돈을 한번 했습니다. 지번 부여 지역에서 단위 지역 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그동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 걸 요 동의를 엄면으로 장난쳤고요.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란 첫 번째 확인 요소 동의를 확인해 놓고 자 이에 준하는 지역 요거는 자 종로 1가 이에 준하는 지역을 바로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고 이때 단위 지역은 동의를 의미는 바로 법정 동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지번 부여지기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말하며 이때 동의는 자 법정 동의가 아니라 행정 동의를 말한다. 이러면 X가 되겠죠. 이때 동의는 행정 동의가 아니라 대표적인 법정 동의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동의와 관련돼서는 우리 분명히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행정 동의, 법정 동의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번이라는 중심키를 잡아서 지번에 관련된 지번 부여 지역을 우리가 봤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뭘 우리가 보죠? 바로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지목이란. 자, 지목이란 그러면 벌써 거기에다 딱 지목이란 그러면 용도 자리에다 딱 행간편 딱 하나이죠. 가장 여기가 중심시예요. 용도.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래서 용도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바로 지목이다. 지목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예요? 성별에 해당돼. 그래서 지목은 자 우리가 28개를 규정해 놨고요. 28개.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요렇게 연결된다면 읽어봐요. 그래서 용도 지목이다. 그러면 정리정돈이 됐네요. 요렇게 화살표면 용도 지목이다. 그러면 요 용도 자리를 어떻게 장난치느냐?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그러면 형상 이게 아니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지행 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행 지목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이러면 자 그러면 토성 지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의 분류 형태는 그러면 3가지 형태가 있네요. 그래서 용도 지목, 그 다음에 토성 지목, 지행 지목이라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지목이란 그러면 토지의 주된 성질이 아니라 형상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용도 지목이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 자 지적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의
메터예요. 바로 4호에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요 자리에다 포인트를 딱 잡아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정은 형상, 그 다음에 성질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거기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목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냈습니다. 자, 지목의 개념적 요소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 경계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됩니다. 경계점이 필요해요. 자, 경계점을 잡아줘야 경계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계라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경계점이 선행이 돼야 돼. 그러면 경계점이란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경계점. 자, 경계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게 경계점이네요. 요렇게 요게 바로 경계점이네요. 자, 그러면 요게 뭡니까? 직각이죠. 그러면 요거는 X축, 요거는 Y축이죠. 그러면 자, 요게 뭐예요? X축, Y축. 요게 대표적으로 좌표를 지칭하고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요거는 행선이에요, 종선이에요? 행선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종선이라고 그래. 종선.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몇 차원 지적이냐? 2차원으로서 요거는 평면이야. 평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좌표라는 개념을 우리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좌표란 평면 직각, 평면 직각. 자, 종행선의 교차점을 뭐라고 그러냐? 좌표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끌어오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를 끌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좌표거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뭐라 그런다? 좌표. 이런 의미를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 굵어서 그래서 선의 굴곡점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럼 점이라는 것은 그러면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무슨 점이다? 바로 경계점이야. 자, 경계점에서 그러면 키워드는 요 점에다가 형광펜 딱 꺼놓고 여기에서 중심키는 거기에다 노란 걸로 딱 적어다 하죠. 형광펜으로 적으면 선의 굴곡점과 그 밑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게 바로 무슨 점이다? 바로 경계점이라는 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정리정돈 해봅시다. 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밑줄 짝. 자, 그러면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자, 이제 잘라놓고, 자, 서서히 잘라놓고 요렇게 슬래시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거기에다 밑줄 자, 그 노란 걸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무슨 점이다? 바로 대표적으로 경계점이다. 경계점. 그래서 우리가 점 내용 중에 점점이 나왔다. 그래서 경계점. 그래서 요 경계점을 어떻게 장난치느냐? 바로 경계라 하면 선의 굴곡점과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름 틀려요. 영어는 경계가 아니라 경계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계점을 잡아줬으니까 이제 선행 개념을 우리가 잡아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뭘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 바로 경계라는 개념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죠. 앉아나서나 이제 저도 세 분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건보라. 뭐 많이 식상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좋은 걸. 자, 그렇다면 뭡니까? 자, 여기 이제 더 배움 해온 여러분들은 자, 1차 두 과목이 있고요. 2차 4분 교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2학 이렇게 시작한 거 우리 모든 6분 선생님을 좋아하자고요. 라이크 하자고. 자, 우리 민법 안영찬 교수님 좋아하고요.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들 좋아하다 보면 우리 이제 공법이라든지 공시세법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 중개사법 선생님을 교수님을 좋아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그 과목에 정이 든다라는 겁니다. 나 저 선생 싫어. 낙인을 찍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있죠. 만남은 우연적 만남이 있고 필연적 만남에서 우리의 만남은 필연적 만남입니다. 그래서 만남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연적 만남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연적 만남이면 우리 이제 공유라는 의미로 따져요. 우연적 만났다. 그러면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라는 거죠. 인적 결합체가 약하면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고 우리 필연적 만남. 우리는 필연적 만남이야. 어차피 학교를 가는 과정이라면 그게 바로 합이라는 거예요. 인적 결합체가 끈끈해야 됩니다. 끈끈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합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필연적 만남이에요. 이왕 만난 거 우리 6분 교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라이크 하시고 한번 봐봐요. 저도 변함이 없어요. 저는 건보라 좋아합니다. 배정욱이 좋아합니다. 자, 오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건보라, 배정욱이, 오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건보라 필지가 되겠네. 필지라는 개념적 요소를 배웠으니까. 배정욱 필지가 되겠네요. 여기는 오미 필지가 돼요. 그러면 자, 필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잡았고 여기라는 것은 경계점을 우리가 잡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계란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돼요. 경계란 믹싱을 시켜봅시다. 경계란 그러면 필지별로. 그러면 필지별이 바로 여기에서 부수적 중심키예요. 그래서 필지별 여기에다가 빨간 걸로 딱 형광펜 쳐놓고 그러면 필지별을 이렇게 장난친다고. 지형별로 이러면 틀려요. 지형별이 아니라 무슨 별로? 필지별로. 자, 경계점들을 직선은 밑줄을 딱 끊어요. 직선이죠.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다. 그러면 빨리 한번 해봅시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심치는 필지별이고 그 다음에 직선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직선 중에서도 선자에다가 형광펜 딱 쳐놔요. 빨간 걸로. 그러면 경계점이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에 선이 나왔으면 경계고 점이 나왔으면 경계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경계라는 개념을 잡아줘서 경계라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경계점이 선형이 돼야 요 경계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란 필지별로 무슨 점들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면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면적이란. 자, 면적 그러면 한번 리바이벌 한번 해봅시다. 자, 경계란 필지별로 무슨 점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 자, 연결했죠? 잡아당겨요. 그럼 필지의 면적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면적이 되겠죠. 면적이란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잡아둬요. 그러면 수평 면상의 넓이 있다라고 밑줄을 딱 끊어요. 자, 수평 면상의 넓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을 딱 끊었으니까 정리정돈 해야 되겠죠. 자, 수평이란 그러면 이렇게 정리정돈해요. 그래서 수평 지적. 자, 부수적 붙일 거는 붙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또 평면 지적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고 대표적으로 평면 지적이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깔끔하게 뭐예요? 자, 뭘 해야 돼? 치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써놔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자, 등록 차원에 따라 분류로서 2차원, 3차원, 4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2차원 지적이라는 법적 근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 한번 정리정돈 해놔야 되겠죠. 면적이란.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 수평 면상 넓이 거기에다 밑줄을 딱 끊어놓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 다른 말로 평면 지적, 바로 2차원 지적이야. 그러면 여기를 정리정돈을 딱 해놨으면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어때요? X야. 3차원 지적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입체 측량이 아니네. 대표적으로 평면 측량이지.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놔도 되겠다는. 자, 정리정돈됐으면 뭘 잡아라? 감을 잡아라. 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의 개념을 우리가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우리가 또 지적의 3요소를 끌어와야 되겠네. 지적의 3요소란, 자, 토지가 있고요. 자, 지적 공부라는 게 있고,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등록이다. 자, 토지의 등록 단위, 그럼 그 필지가 나오고, 필지의 구성 요소가 토지의 표시네. 그러면 지적 공부가 달라질 수 있느냐?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이 하나 탄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요 이자에다가 여기에다가 형광펜을 닦아놔요. 이자가 무슨 이자냐? 요게 바로 요게 다를 이자가 돼요. 다를 이자가 돼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중심키가 바로 토지의 표시야. 자, 토지의 표시를 여기에다가 중심키 잡고 토지의 표시 정리정돈해야죠.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필지를 꺼놔요. 그 다음에 변경, 말소하는 것. 이게 바로 토지 이동의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의 표시, 즉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그러면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이동이요. 변경하는 것도 토지이동이요. 말소하는 것도 토지이동이라는 거네요. 자,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감을 잡았으니까 이제 살짝 밀어넣어 봐야죠. 밀어넣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도 대표적으로 토지 이동이 되죠. 왜?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졌으니까. 자, 분할은 토지 이동이냐? 분할은, 그러면 분할을 시켜봐요. 몇 필지? 두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죠. 그럼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자, 여기에다 이제 또 쑤셔 넣어보죠. 그래서 소유자 변경이라는 걸 한번 보죠. 자, 소유자라는 것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라 권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가 아님으로써 소유자 변경은 즉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라는 거네. 자, 타임머신 타고 가죠. 25회대로. 남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소유자 변경. 그래서 우리 25회 때 출제된 거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이자가 무슨 이자다? 바로 다를 이자가 돼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 그러면 툭 쳐요. 툭 쳐야 되겠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바로 토지 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그래서 하나 밑줄 살짝 따로 줄쳐놔요. 새로이 정하거나 따로 이제 자르고 변경 줄쳐놓고 자르고 말소하는 것. 그러면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이 이제 잡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이제 토지 이동 사유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규 등록이라는 이제 잡아져놨네. 자, 신규 등록이란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자, 지적공부, 그럼 새로이 조성된 토지, 거기 이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그래서 신규 등록의 개념을 잡아줬네요. 그러면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신규 등록이 됩니다. 자, 신규 등록의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여기 이제 또 보죠. 자, 지적의 3요소는 토지, 지적공부, 등록이 돼요. 그러면 지적공부와 관련된 우리 몇 개 우리 잡아보자고요. 자, 임야 대장이 있어. 임야 대장이 있어요. 자, 임야 대장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임야도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대장이 있으면 무슨 도가 있죠? 바로 지적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죠.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로 자,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등록 전환이야. 그러면 이제 등록 전환이란, 그러면 등록 전환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네요.
자, 등록 전환이란 그러면 임에서 토 정리정돈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이제 임에서 토로 가는 거,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야. 그러면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 그러면 임에서 토 요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분할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죠. 몇 필지? 한 필지. 자, 두 필지. 나눌 분자를 써요. 그러면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눈 것. 이게 바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분할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거기에다 줄줄어 써요.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분할의 개념 잡아서요. 자, 합병이라는 개념을 잡아보죠. 자, 합병이란 이렇게 이제 합병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가야 되겠죠. 자, 합병이란 몇 필지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런다? 합병. 합병의 개념을 잡았어요. 거기 합병의 의미가 나오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지목 변경입니다. 자, 지목 변경의 중심키는 바로 지적 공부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다 행강편다 하거나요. 자,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무슨 변경이 된다? 지목 변경이 됩니다. 지적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다. 지목 변경의 개념을 우리가 잡았고요. 자, 축적 변경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봅시다. 축적 변경. 자, 중심키 잡아요. 거기 지적도라는 걸 키워드로 잡아요. 행강편 다 끊어요. 자,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 여기 행강편 전화하게 되겠죠.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어디에?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지목 변경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 요 자리가 중심키가 되네요. 여기에다가 행강 정리정돈 다 켜놓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자, 소에서 대로 가는 것. 소에서 대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축적 변경이 돼. 그럼 요 지적도는 그러면 축적 변경은 임야도는 제외된다라는 거야. 무슨 도? 지적도에. 그러면 요 지적도 자리를 도면으로 본치면 x가 되고요. 도면은 임야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에서 대로 가는 것. 이게 무슨 변경이다? 대표적인 축적 변경이 돼. 그러면 요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는 좀 부연 설명을 달아놔야 됩니다. 거기 18페이지 맨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요. 자, 법정 축척을 확보를 해 놓으세요. 법정 축척. 자, 올해는 이걸 나눠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법정 축척과 관련돼서 기본 축척으로 500분의 1과 600분의 1 이걸 하나 써놓고 자, 써놔봐요. 썼어요? 야, 썼다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분모가 몇 배에? 600분의 1. 분모를 2배 해봐요. 그래서 자, 1200분의 1. 자, 분모를 2배 하면 2400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에 분모를 2배 하면 몇 분의 1이 되죠? 1000분의 1이 돼. 분모. 자, 그러면 건너뛰고 30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3000분의 1 분모를 2배 하면 6000분의 1이 되네. 이거는 바로 지적도의 법정 축척이 됩니다. 따로따로 되려고 올해는. 작년에 합쳐서 하니까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올해는 그러면 지적도에 사용하는 법정 축척은 대표적으로 7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규칙을 어느 정도 정립해 놓고 외우라고요. 그러면 분모를 2배 하면 1200분의 1, 1200분의 1을 분모로 해야 하니까 2400분의 1, 500분의 1을 2배로 분모를 2배 하니까 1000분의 1. 그러면 2000분의 1은 이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3000분의 1 이렇게 건너뛰어요. 그러면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7가지를 사용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일반 축척은 그러면 여기에다 중심키 잡아야 되겠네. 자, 1200분의 1이 지적도의 일반 축척이 됩니다. 자, 임야도의 일반 축척은 뭐냐? 바로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있어. 그러면 임야도는 넓어요, 좁아요? 넓죠. 그래서 요 6000분의 1이 일반 축척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한대. 일반. 떼어보면 6000분의 1이 일반 축척이 되고요. 지적도는 7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일반 축척이 몇 분의 1이다? 바로 1200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법적 축적과 관련돼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면 축적 변경이라 무슨 도, 지적도에 그러면 5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간다. 이거는 축적 변경이 아니죠. 왜? 대에서 소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니까. 그러면 자, 대에서 소로 가는 게 아니라 소에서 대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축적 변경이죠. 그러면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무슨 변경이다? 바로 축적 변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강에서 2강과 3강에서 우리 용어의 정리를 원투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용어의 정리, 특히 3강에서 토지의 표시, 본능적으로 나와있죠. 표시 사실,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필지, 토지 등록 단위, 지번,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 부여적이란 동리, 지목이란 용도, 그 다음에 경계점이란 점점, 경계란 필지별로 직선, 자 면적이란 수평면상 넓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 이동의 사이의 개념을 6가지 개념을 잡아줬네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꼭 법정 축적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딴 거는 딴 축적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강에 대해서 용어의 정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19페이지로 가서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 확인 문제를 점검해 봅시다. 자, 큐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리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틀렸죠?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X. 2번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주된 형상. 여기가 틀렸죠? 형상이 아니라 용도. X입니다.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에서 큰, 그러면 3번이 됐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표시라 하면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여기가 틀렸네. 소유자가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소재는 딱 보는 순간 사실, 지번 사실, 소유자 권리, 지목 사실, 면적 사실, 경계 사실 또는 좌표. 이게 바로 토지의 표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 소유자가 빠져야 돼요. 분할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거는 분할의 개념, 분할이의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합병의 개념이지.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걸 이렇게 분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동안 출제된 형태로 본다면 이런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요. 쉽죠. 아까 그래서 제 시간에 뭐요?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이걸 포인트로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나는 만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만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8회 공인중개사를 우리 공시법령을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법령은 누구와 함께? 국합성과 함께. 국합성은 바로 공시법입니다. 그래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저한테 맡겨두시고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우리 1강, 2강, 3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아니면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 형님, 누님, 동생 사랑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험 보는 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짓밟고 학교의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가 디딤돌이 돼서 합격하는데 하나의 자그마한 힘이 보탬이 되었으면 보탬이 되는 게 제 박은 바람이라는 걸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공시법령은 국합성입니다. 국합성과 관련돼서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배운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28회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강, 2강, 3강 들어주느라 감사드리고 우리 4강부터 우리 최선을 또 우리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